네, 지금부터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안전 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사례교육 수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시설물의 평가 사례에서는 수리시설물의 범위, 항목별 평가 사례, 평가 요약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물의 범위입니다. 총 7가지 시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댐, 수문, 하구뚝, 상수도,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1, 2종 시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방,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종 시설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에서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전 검토 보고서 미수로 주요 내용 검토 미흡 및 미기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례를 보시면은 적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의 실시 범위에 대한 지정을 잘 하였고 제외 사유까지도 제시한 적정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례로는 가압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이 일체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기본 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 범위에 대한 미검토되었고요. 해당 시설물과 상수도와 더불어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도 이와 같은 미흡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미검토가 되었습니다. 대상 시설물 범위 지정에 대해서 더욱 말씀드리면은 시설물 관리 대장 확인상 상세 재원에 취수 시설이 있고 보고서 상에서도 현황표에 수원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미조사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대상 시설물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와 시설물 관리 대장을 확인을 하고 상세 재원을 토대로 대상 시설물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이후 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대상 시설물 범위 지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 검토 보고서와 과업 수행 계획서 내의 협의 내용의 수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업 수행 계획서 작성입니다. 오른쪽에 사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록에 과업 수행 계획서 미수록이 된 사례, 그리고 관리 주체와 협의된 내용 등의 사전 검토 보고 내용이 미수록된 사례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게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에서 적정한 사례로 보시면은 안전관리 계획도 적절하게 수록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밀폐 공간이 있을 시 밀폐 공간 복원 작업 프로그램까지도 제시한 적정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 체계 등입니다.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점검 진단 결과표 작성이 미흡한 사례, 시설물 현황표 작성이 미흡한 사례, 이 보고서 부록에 수록이 되어야 할 자료가 미수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정한 사례로 보시면은 결과표 작성에 적정한 사례인데 먼저 외관 조사 시 권양기 문비 강제가 변형이 되어 협착으로 인하여 작동 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태 평가는 작동 불가로 D등급을 적용을 하였고 해당 항목은 D2등급의 경우에서는 중대한 결함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결과표에 보시면 중대한 결함을 제시를 하였고 후속 조치 사항까지도 기재된 적절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에서는 미흡한 사례로 보시면은 사전검토 보고서의 내용과 본 보고서의 자료 수집 파트가 서로 상이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타 시설물을 수록한 사례고요. 설계 도면 또한 기존 자료 전차 보고서에는 올바른 도면을 수록한 반면에 금해에는 그보다 미흡한 도면을 수록한 미흡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서는 하천 기본계획 보고서 검토 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수문 같은 경우에는 조작대의 접근성, 원료 여부 등 검토가 필요로 하고 제방 같은 경우에는 제방의 특성, 수리수문화적 변동사항 및 구조적 손상 상태, 제방의 파괴 원인 등의 파악이 필요하므로 해당 하천 기본계획 보고서 검토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입니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조사입니다. 미흡한 사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조사 망도상 철판 보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 이력에 누락이 된 서로 상이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기존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 등은 적정한 사례로 보시면은 기존 점검 실시 결과 검토 분석을 토대로 중점 점검 사항과 금액 과업의 진행 방향까지도 선정한 적절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하중 상태 등 조사에서는 먼저 관련 규정에서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치마, 부상, 경사, 활동 등 조사 내용이 누락이 된 사례, 상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관로상 지작물, 환경 및 하중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이 되는 사례, 댐과 같은 경우에서는 변이 측량 결과 기존의 성과물과 비교 검토가 누락이 되는 사례, 제방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지점, 하폭의 급변, 망곡부 외축 등의 내용이 누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준공 이후 하중 변화에 대한 기술이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오른쪽에 미흡한 사례로 보시면은 전차 대비 철제 기둥의 신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이 신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누락이 되는 사례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중 변화의 유무에 대한 검토가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부재 변형 등 조사에서도 건축물이 기본 가업에 포함이 되었을 때 기울기 조사 그리고 부재 규격 조사가 기본 가업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수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 문비에 대한 배치 간격, 사용 부재, 문비 크기 등 실제 치수 측정이 누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댐과 같은 경우에서도 양안부 사면 안전 검토가 누락이 되는 사례, 제방 같은 경우에는 제체 횡단 구조물의 접속부 점검이 누락이 된 사례, 그리고 여유구 검토가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손상, 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 조사망도 작성입니다. 주요 지정사항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처와 금의 시설물이 사진이 동일한 복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외관조사 내용이 결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담수 부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지침을 보시면은 하수처리장 편에서는 점검은 가능한 일찍씩 진해 배수를 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서도 피트별로 단수를 실시하여 물과 이투를 제거한 후 점검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검 기간 중에 단수가 불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세부 지침 공통편에 보시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라고 명기된 바, 기본 가업에 포함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불가 시에는 그에 대한 근거 및 사유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입니다.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에서는 미흡한 사례로는 부재별 구분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입 수로, 흡수조, 토출 수로의 토목 구조물과 펌프실의 건축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목 구조물 조사에서 흡수조와 토출 소조는 조사가 되었으나 유입 수로, 암거에 대한 조사가 누락이 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제방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는 세부 지침 기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체 원료와 관련하여 계획 홍수위와 제방고의 여유고 확인, 주변보다 낮아진 제방 부위에 대한 확인이 누락이 되는 사례, 횡단 구조물에 대한 현황 작성, 제방 내 불법 경작 및 인위적 굴착 현황이 미조사되는 사례, 비탈 덮기 경사, 비탈면 재료 및 경사 변화 지점, 호환공의 상하류 마감부 처리 상태에 대한 조사 내용이 누락이 되는 사례, 통강 구조물 손상 상태 및 배수 기능 상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사례 등이 발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방에서는 여유구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지침에 보시면은 취약 지점을 선정하여 여유구 검토를 하여야 하나,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 종점부에만 조사를 하여 미흡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여유구 검토 분석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계획 홍수량 대비 기준 여유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였고, 하천구역 검토에서도
분석 결과 여유구 부족이 일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제방 및 호학 능력 검토에서는 여유구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 원료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관조사망도 작성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조사망도를 설계 도면에 평면도상에 작성을 하여 개별 부재별로 작성이 미흡하고 부재별 치수, 상태평가 근거가 되는 인자가 미표기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신규 손상, 결함이 미구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손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외관조사 망도상 0.5mm 균열이 있음에도 본 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균열에 대한 상세 균열폭 구분이 필요하고 발생 원인 또한 진행성 등의 분석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결함 손상 발생 원인 분석입니다.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이전의 진단 점검 외관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이 결여되는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적정한 사례로 보시면은 전차와 금해에 대해서 손상 물량을 제시를 하였고 증감, 개소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른 증가 원인까지도 분석을 한 적절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비파괴 시험, 재료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조사 시험 항목 선정에서는 재료 시험 항목이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SP 관관인 경우에는 관제지 전이차가 기본값에 포함이 되나 이에 대한 시험이 누락이 되는 사례, 수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수문의 작동 유무가 누락이 되는 사례, 제방 같은 경우에서는 특수재, 직립구조물에 대한 재료 시험이 누락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조사 시험 방법 및 수량입니다. 실시 수량이 세부 지침 기준에 미달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정밀 안전 점검 기준으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5개소 이상, 가압장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해당 기준에 미달이 되는 미흡한 사례입니다. 또한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건축물 편에 따라서 수량 및 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되나 이에 대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방법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발경도 시험 시 표면이 미처리되어 결과값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건축 구조물의 기울기 조사 시 두 면에 대해서만 기울기 측정을 하였는데 세부 지침상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4면의 외벽 모서리 전체로 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측정 불가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및 근거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조사 시험 결과 분석 평가입니다.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와 금해 보고서가 위치와 측정치가 전부 동일한 복제 사례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철근 탐사 결과 사진이 전부 동일하고 조사 피복 두께만 서로 상이하게 제시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먼저 관로부터 보시면은 최소 관두께 적용 시 수도용 도복장 관광 KSD 3565를 적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 관두께가 잘못 적용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치가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사진상 밸브실로 판단이 되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송수 펌프실로 제시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 시 결과 분석의 오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설계 기준 강도보다 일부 좀 낮은 강도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시에는 설계 기준 강도를 상회하는 양호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잘못 평가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예, 다음은 철근 탐사 분석의 오류입니다. 먼저 부록에 있는 자료와 본 보고서에 있는 자료의 이제 수치가 서로 상이한 사례이고, 본 보고서에서도 자료를 수록할 때 위치별 주철근과 배력철근 모두 수록을 하여야 하나 하나씩만 수록이 되어 주철근인지 배력철근인지 검토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탄산화 시험에서는 중국연도 대비 재력연수 적용이 오류가 되어 속도 계수까지도 미흡하게 된 사례입니다. 설계 기준 강도 제시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 기준 강도를 24메가파스칼로 제시를 하였으나 설계 도면을 검토한 결과 27메가파스칼로 잘못 적용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건축물의 기울기 평가가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50분의 1 이내로 A등급에 해당이 되나 B등급으로 잘못 적용된 사례, 오른쪽은 500분의 1 이내로 B등급에 해당이 되나 A등급으로 잘못 적용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기존 설비에서도 소음 및 진동 평가가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록에 있는 자료와 보고서의 내 자료가 서로 수치가 상이한 사례가 있고, 본 부록의 내용에서도 3.7 RMS 이내로 A등급에 해당이 되나 B등급으로 잘못 적용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구조해석, 안정성 검토 등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구조해석 위치 선정, 재료물성 등 해석 조건 적용에서는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정밀 안전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평가를 미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수문에 보시면은 조작대 접근성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 가업에 포함이 되나 누락이 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상수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지침상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공업 용소도에서 개별 시설물 구분은 공업 가압장, 공업 배수지, 생활 배수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업 가압장과 공업 배수지는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반면에 생활 배수지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선정 사유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적정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금의 가업 범위로는 관로, 토목 구조물의 정수 시설, 그리고 건축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로 같은 경우에서는 금의 수행을 하였고, 토목과 건축 구조물은 기존 자료를 검토를 한다로 관리 주체와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은 개별 시설물별로 제시를 하여 기존 구조해석 수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구조해석 결과 반영 이유까지도 제시한 적정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시설물별로 구분을 하여 기존 구조 해석 수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서를 검토를 하여 제시를 한 적절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성치 적용의 오류입니다. 사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서에 있는 자료와 부록에 있는 자료가 서로 상이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콘크리트 강도, 철근 항복 강도가 서로 수치가 상이한 미흡한 사례이고, 2번 같은 경우에서도 철근의 직경 그리고 철근 간격이 서로 상이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서도 유유 깊이가 서로 상이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모델링 및 해석 방법입니다.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링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 설정을 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오토메시를 적용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단면력 검토 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단부 측 같은 경우에서는 직사각형 또는 직삼각형 형태의 메시 설정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제체에서는 침투류 해석 시 수록대 제체의 표준 단면도와 해석 단면이 불일치한 미흡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판정 및 안정성 검토 결과 등입니다. 미흡한 사례로는 해석 단면 적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 슬래브가 300mm로 되어 있으나
검토에서는 500ml로 잘못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율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지적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복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별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전부 동일한 거짓 복제 사례입니다.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입니다.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의 적정한 예시를 보시면은 벽체에 대한 손상, 균열, 백태, 재료 분리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적절하게 되어 있고, 균열 같은 경우에서도 균열의 형태 그리고 발생 위치에 따른 원인 추정이 잘 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재 부위별 결함 발생 원인 추정입니다. 적정한 예시로 보시면은 해당 내용도 개별 부재별 상부 슬래브, 바닥 슬래브, 벽체, 기둥 등을 구분을 하여 전차와 손상 물량에 대한 비교 분석까지도 적절하게 분석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상태평가 시 세부 지침 절차 및 방법이 미준수된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상태평가에 앞서서 각 항목에 맞는 시설물의 세부 지침을 한번 정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관리 주체가 농어촌 공사인 경우에는 농어촌진흥법에 따른 상태평가 절차와 시안법에서 제시한 세부 지침의 절차가 서로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상태평가를 수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보시겠습니다. 1단계는 상태평가 시작이 되는 첫 단계로 손상 및 결함 상태 조사표가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해당 항목은 평가 근거가 되는 부재의 치수, 크기, 면적 등이 반드시 기입이 되어서 평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나 해당 항목이 미흡한 사례가 다소 발생이 됩니다. 또한 손상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미흡한 사례로 보시면은 0.3mm 미만 이상의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A등급으로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을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또한 토목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에 대한 상태평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을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2단계에서는 주로 잘못이 되는 부분은 평가 유형 및 영양계수 적용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권양기의 작동 불량으로 D등급을 제시를 한 경우에는 작동 불량 같은 경우에는 평가 유형은 중요결함, 영양계수는 1점에 해당이 되나 일반 손상 그리고 영양계수 1.7을 잘못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잘못 적용으로 인해서 등급까지도 변경이 되는 미흡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3단계에서는 중요도 적용이 잘못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중요도는 세부지침 기준 다음과 같고 개별 부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요도는 나머지 개별 부재에 배분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잘못된 미흡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류벽에 대해서 종종 상태평가에 적용을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상태평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도류벽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내력 구조로 오히려 그 도류벽 같은 경우에서는 상태평가에 미반영함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슬러지 농축조 평가의 오류 사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개별 부재, 상부 슬래브, 기둥, 보에 대해서 적용한 근거가 미흡하고 담수로 인해서 조사가 불가한 부재에 대해서 전부 A등급으로 실시한 근거가 미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상태평가 오류입니다. 세부지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는 건축물 편에서 제시하는 상태평가 절차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 7단계에서 환상식을 적용을 하여 종합시설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나 토목구조물에 맞춰서 상태평가가 실시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구조물에서 비파괴 시험이 미반영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울기 및 치마 등급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기존 설비에서도 펌프의 진동 평가에 오류가 있습니다. 세부 지침 기준 등급이 잘못 적용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안정성 평가 결과입니다. 4단계 개별 시설물 종합평가에 오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B등급 평가 점수는 4로 적용을 하였으나 부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 시설물의 상태평가표에는 A등급으로 적용을 하여 종합평가 지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미흡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안전등급 지정입니다. 주요 지정 내용으로는 5단계 복합시설물 구분 미흡 및 조정개수 오류입니다. 세부지침상 5단계에서는 정수장, 치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각각의 종합평가표가 제시되어야 하나 오른쪽에 미흡한 사례로 보시면은 6단계에서 취합이 되어야 될 내용이 5단계에서 미리 취합된 미흡한 사례입니다. 또한 B등급의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개수는 2에 해당이 되나 6으로 잘못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6단계에서도 통합시설물의 규모 및 조정개수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세부지침상 6단계에서는 규모로 적용을 하여야 하나 중요도로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또한 조정개수 오류가 있습니다. 7단계에서는 분야별 시설물에 대한 중요도 오류가 있습니다. 세부지침상 해당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중요도를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건축구조물을 잘못 적용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건축물 편에서 상태평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7단계에서 제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환산식을 적용을 하여 평가지수를 적용을 하여야 하나 환산식을 미적용을 하고 평가지수를 적용을 하여 최종 안전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보수공학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보수공학 필요성 판단 및 수준 결정에서는 미흡한 사례로는 보수공학 방안 필요성 검토가 누락이 되는 사례, 보수공학 방법의 적정성에서는 우선순위 선정이 누락이 되는 사례, 유지관리 방안 제시에서는 단편적으로만 기술이 되어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이 되는 미흡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의 적정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미흡한 사례로 보시면은 점검 진단 목차별에 따른 챕터별 결론 부분이 작성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사용 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의 조치입니다. 적절한 사례로 보시면은 유지관리 시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사진 등을 제시를 하여 원인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 평면도상 손상 위치도를 제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점검 동선까지도 제시한 우수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약입니다. 우선 계획 수립부터 상세 재원을 토대로 과업 범위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외관 내구성 조사 및 결과 분석에서는 보고서와 부록에 있는 자료가 서로 부합이 되는지 여부와 주요 손상 발생 여부 및 원인 추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조해석 및 안정성 검토에서는 개별 시설물별 안전성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로 하고 안전율, 구조적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등급 지정이 필요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평가 결과에서는 이러한 외관조사, 내구성, 안정성 검토 등과 상태평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또한 등급을 적용을 할 때는 상태평가의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등급 지정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종합결론에서는 종합결론과 더불어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고 사례 및 기타 사례입니다. 먼저 상수도의 사고 사례로 보시면은 관누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관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은 실제로 관이 부상된 사례입니다. 제방의 피해 사례입니다. 홍수기 때 제방에 대해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제네지로 유입된 물로 제방이 포와 포락이 되어서 발생이 되는 사례와 교량으로 인해서 낮게 축조된 제방 부분으로 원류가 되면서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방의 주된 붕괴 원인을 보시면은 원류, 침식이 주된 원인이고 이 밖에 재체 불안정, 구조물에 의한 파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문에 대해서는 사고 사례는 아니지만 중대 결함 발생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권양기의 고정 상태가 불량한 사례, 렉바 설치 불량으로 작동이 미흡한 사례, 문비가 협착이 되어 작동 불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부 구조에서 물바지공 기초 쇄골로 인한 단면 손상, 날개벽 파손으로 인한 단면 손상 등 중대한 결함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시설물 평가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